여러분은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고 말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바쁜 하루를 준비하고 커피를 마시고 해야 할 일들을 떠올리셨겠지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죽음을 외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단 하나의 확실한 운명을 안고 삽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모르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사상가 어니스트 베커는 바로 이 지점에 주목했습니다. 인간은 참으로 기묘한 존재입니다. 스스로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철저히 외면하며 살아가는 유일한 생명체이기 때문입니다. 동물들은 눈앞의 위험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두려움을 느끼지만 자신이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미리 인식하고 번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죽음이 무엇인지 배웁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반려동물이 숨을 거두고 뉴스에서 누군가의 죽음을 접하면서 우리는 서서히 깨달아갑니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의 거대한 공포가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베커는 이 공포야말로 인간 심리의 가장 근원적인 동력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열망하고 무언가를 이루려 하고 무언가에 집착하는 그 모든 행동의 밑바닥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은 그 공포를 정면으로 마주하며 살 수 없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도 나는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구나라고 의식한다면 그 어떤 사람도 정상적인 하루를 보낼 수 없을 것입니다.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웃고 떠드는 일상이 모두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진화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죽음을 부정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베커는 이것을 인간 생존의 핵심 기제라고 불렀습니다. 1단계, 즉 본능적 부정의 단계에서 인간은 죽음을 의식의 바깥으로 밀어냅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부러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말자고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자동적으로 그 생각을 차단해버리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억압이라고 부르지만 베커는 이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깊은 현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심리적 방어가 아니라 인간이 문명을 만들고 사회를 구성하고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모든 행위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더 좋은 집을 얻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욕망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커는 그 이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인간이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는 이유는 바로 그 추구 행위 자체가 죽음의 실제를 있게 해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언가에 몰두하고 있는 동안에는 죽음을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바쁨 자체가 하나의 도피처가 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의 모습을 보면 이것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스마트폰 화면을 끊임없이 들여다보고 영상 콘텐츠를 쉬지 않고 소비하며 소셜미디어에서 끝없이 타인의 일상을 구경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물론 재미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베커의 시각에서 보면 그것은 고요함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으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불안과 마주쳐야 합니다. 그 불안의 정체는 바로 죽음의 공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자극과 활동으로 가득 채워 그 공포를 차단하려 합니다. 이 단계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불멸의 자기 이미지를 무의식적으로 구축한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머리로는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알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것이 마치 자신과는 무관한 일처럼 느낍니다. 죽음은 있어. 그런데 그게 나한테 일어날 일이라는 게 실감이 나질 않아. 이런 감각이 바로 본능적 부정의 정수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죽음을 목격하면서도 자신의 죽음만큼은 어딘가 예외일 것 같다는 착각 속에 삽니다. 젊은 시절에는 특히 더욱 그렇습니다. 건강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몸을 가지고 있을 때 죽음은 너무도 멀고 추상적인 개념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베커는 이 착각이 대가 없이 오지 않는다고 경고했습니다. 죽음을 부정하는 데 쏟아붓는 심리적 에너지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만성적인 불안, 원인 모를 공허함,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욕망의 허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억압된 죽음의 공포가 다른 형태로 표출되는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죽음을 의식의 바깥으로 밀어낸다고 해서 그 공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만 형태를 바꾸어 우리의 삶 곳곳에 스며들 뿐입니다. 또한 2단계에서 인간은 자신의 몸과 육체적 한계를 외면하려는 경향을 강하게 보입니다. 몸은 가장 직접적인 죽음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피부에 주름이 생기고 무릎이 시큰거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것을 노화라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불편하고 불쾌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늙음을 감추려 하고 젊음을 유지하려 하며 몸의 쇠퇴를 보지 않으려 합니다. 이것 역시 죽음의 본능적 부정이 신체에 투영된 모습입니다. 베컨은 이 1단계가 인간에게 완전히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이 부정의 능력이 없었다면 인간은 공포에 마비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사랑하고 창조하고 꿈꿀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는 이 부정의 베일 덕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부정이 지나치게 굳어질 때 생깁니다. 죽음을 완전히 외면한 삶은 결국 진짜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채 흘러가 버리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베컨은 말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부정하는 그 힘이 강할수록 역설적으로 죽음의 공포에 더 깊이 지배당하게 된다고. 왜냐하면 보지 않으려 하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어둠 속에서 더 크게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첫 번째 단계에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죽음을 부정하는 것은 삶의 출발점일 수는 있지만 진정한 삶의 완성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영리한 존재입니다. 죽음을 완전히 외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닫고 나면 마음은 곧 다른 방법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내 몸은 사라지더라도 나라는 존재만큼은 어떤 형태로든 이 세상에 남을 수 있지 않을까? 이 간절한 물음이 바로 두 번째 단계의 출발점입니다. 베컨은 이것을 상징적 불멸이라고 불렀습니다. 육체는 죽더라도 자신의 흔적, 이름, 영향력 혹은 정신만큼은 세상 속에 살아남기를 바라는 인간의 가장 깊은 열망입니다. 2단계에서 인간이 선택하는 방식은 저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뿌리는 하나입니다. 바로 죽음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을 무언가를 만들거나 속하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베컨은 이것을 가리켜 영웅 프로젝트라고 불렀습니다. 인간은 저마다 자기만의 영웅 서사를 씁니다. 누군가는 예술 작품을 통해 이름을 남기려 하고 누군가는 위대한 사업을 일으켜 역사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또 누군가는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자신의 피와 가치관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신앙을 통해 영혼의 영생을 꿈꿉니다. 겉으로 보면 이것들은 모두 서로 다른 삶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베커의 눈에는 모두 같은 심리적 뿌리에서 자란 서로 다른 꽃들일 뿐입니다. 예술가가 밤을 새워 작품을 완성하려는 집념, 정치가가 명예와 권력을 향해 달려가는 열망, 부모가 자녀의 성공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헌신, 이 모든 것의 저 깊은 곳에는 나는 사라지더라도 무언가는 남는다는 무의식적인 믿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문화와 종교, 민족과 이념 역시 이 상징적 불멸의 거대한 체계입니다. 인간은 자신보다 더 크고 영속적인 집단에 속함으로써 개인의 유한성을 초월하려 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내 나라는 남고 내 민족은 이어지고 내가 믿는 신앙은 계속된다는 믿음은 개인의 죽음이 주는 공포를 현저히 줄여줍니다. 그래서 인간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기도 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놓기도 합니다. 그 숭고해 보이는 행동의 이면에는 자신보다 더 오래 살아남을 무언가와 하나가 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것입니다. 2단계는 1단계의 단순한 외면과는 다릅니다. 1단계가 죽음을 보지 않으려는 눈 감기였다면 2단계는 죽음을 알면서도 그것을 넘어서려는 적극적인 몸부림입니다. 그래서 2단계에는 인간의 위대한 창조물들이 태어납니다. 웅장한 건축물, 불멸의 문학, 시대를 관통하는 철학, 후세에 전해지는 가르침, 이 모든 것들이 죽음을 향한 인간의 응답으로 탄생한 것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인류의 문명 전체가 이 상징적 불멸의 충동 위에 세워진 거대한 구조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2단계 역시 완전한 해답이 될 수 없다고 냉철하게 진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상징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바쳐 이룬 명성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자녀가 부모의 기대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며 믿었던 신앙 공동체가 흔들리거나 해체될 때 인간은 갑자기 맨몸으로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상징이 무너지는 순간 그 뒤에 가려져 있던 공포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베커는 이 순간을 가리켜 실존적 위기라고 표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년의 나이에 갑작스러운 공허감과 우울함에 빠지는 것, 오랫동안 헌신해온 일이나 관계가 무너졌을 때 삶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끼는 것, 이 모든 경험들이 상징적 불멸의 체계가 균열을 일으킬 때 찾아오는 현상들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의지했던 상징이 사실은 완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깊은 혼란과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렇다면 2단계는 쓸모없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베커는 상징적 불멸의 추구가 인간을 위대하게 만드는 동력이기도 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것이 전부라고 착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상징은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소중한 도구이지만 죽음의 공포를 완전히 해소해주는 최종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2단계에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상징 너머에 있는 더 깊은 진실을 향해 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인간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십시오. 죽음을 보지 않으려 눈을 감았고 눈을 뜨고 나서는 무언가를 만들고 남기려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름을 남겨도 자녀를 키워도 신앙을 붙들어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그 공포. 베커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인간에게 마지막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도망치는 것도 대체물을 찾는 것도 아닙니다. 죽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것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베커는 이것을 초월적 수용이라고 불렀습니다. 2단계는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어렵고 용기 있는 내면의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2단계는 무언가를 얻는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무언가를 내려놓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불멸에 대한 환상을 내려놓고 영웅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내려놓으며 죽음을 어떻게든 피해보려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베커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라고 말합니다. 초월적 수용의 단계에 이른 사람은 자신의 유한성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유한성 안에서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경이로운 것인지를 깊이 느낍니다. 죽음이 있기에 지금 이 순간이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을 마음 깊은 곳에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봄날의 꽃이 아름다운 것은 그것이 지기 때문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한 것은 그 시간이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삶의 반대말이 아니라 삶을 완성하는 마지막 문장인 것입니다. 베커는 2단계를 설명하면서 종교적 체험과 초월 의식에 주목했습니다. 오랜 시간 수행을 쌓은 수도자들, 깊은 명상 속에서 자아의 경계가 녹아드는 경험을 한 사람들, 혹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이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을 없애버린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자신의 존재 안으로 완전히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순간 공포는 평화로 바뀌고 불안은 고요함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베커는 초월적 수용이 현실을 등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세상과 담을 쌓고 홀로 고요함 속에 머무는 것이 2단계의 목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삶을 더욱 온전하게 살아갑니다. 타인의 고통에 더 깊이 공감하고 자연과의 연결감을 더 풍부하게 느끼며 지금 이 순간에 더 온전히 머물 수 있게 됩니다. 죽음의 공포에 쏟아붓던 에너지가 비로소 진정한 삶을 향해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3단계의 여정을 한눈에 바라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본능적 부정은 인간이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본능적으로 취하는 첫 번째 방어입니다. 죽음을 외면하고 바쁨 속으로 도망치며 마치 자신만은 영원할 것처럼 행동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최소한의 방패이지만 동시에 인간을 자기 기만과 근거 없는 불안 속에 가두는 덫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단계인 상징적 불멸은 인간이 죽음의 현실을 어렴풋이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넘어서려는 적극적인 몸부림입니다. 이름을 남기고 유산을 쌓으며 더 큰 집단에 속해 개인의 유한성을 희석시키려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에서 인류의 위대한 문명과 문화가 탄생했지만
상징이 무너지는 순간 더 깊은 공허와 혼란이 찾아온다는 한계를 지닙니다. 세 번째 단계인 초월적 수용은 도망치지도 대체물을 찾지도 않고 죽음을 삶의 일부로 끌어안는 성숙한 내면의 자리입니다. 이 단계에서 인간은 비로소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지며 지금 이 순간을 충만하게 살아가는 진정한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세 단계는 누구에게나 순서대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첫 번째 단계에 머물다 생을 마감하고 어떤 사람은 두 번째 단계에서 이룬 것들이 무너지는 순간에야 비로소 세 번째 단계의 문 앞에 서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정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죽음의 공포에 평생 지배당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을 통과해 더 깊은 자유에 이를 수 있는 존재입니다. 베커는 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죽음을 부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오히려 그 죽음 위에 삶의 의미를 세우는 일이라고. 그에게 있어 성숙한 인간이란 죽음을 정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죽음과 화해한 사람이었습니다. 죽음을 껴안고도 무너지지 않으며 그 한가운데서 사랑하고 창조하고 연결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습니다. 그 사실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어떻게 마주하느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눈을 감고 외면할 수도 있고 무언가를 남기려 필사적으로 달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깊은 자리에서 베커가 우리에게 권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눈을 뜨고 자신의 유한함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경이로운지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을 넘어서는 가장 인간다운 방식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